활력 충전과 달아난 입맛 잡을 보양식이 절실한 계절 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장어는 보양식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데요. 야, 힘 좋다 이거. 장 맛있겠다 이거. 잘 컸다. 물 없이도 만리를 간다는 힘 좋은 민물고기의 대표 주자 장어. 이 귀한 장어를 키우기 위해 밤잠을 펼쳐가며 24시간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땀 많이 나요. 땀 많이 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옷을 한 3번씩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에 샤워도 한 2번씩 해야 돼요. 최소. 사계절 다 좋은 음식이에요. 스테미나 음식이기 때문에. 민물에 장어가 있다면 바다 보양식의 대표 주자는 문어. 요때는 이런 거 드셔야 기운나요. 동해안의 특산 어종인 대왕 문어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 사람들. 왔다! 후후. 이게 동해안 때문에. 와, 사람만 하네요. 그야말로 괴물 같은 크기의 문어를 잡기 위해 험한 바다와 맞섭니다. 발에서 발! 발 조심해서 발! 대왕 문어를 잡기 위해 전력을 쏟아붓는 바다 사나이들의 사투. 귀한 보양식 식재료를 얻기 위한 치열한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반가운 꽃소식에 마음이 설레는 계절 봄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자, 자기 한 입 먹어봐. 너무 맛있어. 조금만 찌면 안 돼? 입맛 없는 계절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이것. 한 번만 더 주세요. 동서양 불문 대표 보양식으로 알려진 장어입니다. 스카 들어가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는 계절. 기력을 채우기 위해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300에서 400마리 받고 있어요. 민물 장어 중에서 제일 좋은 자포니카 종의 장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물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종종과 다시마를 이용해 숙성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잡내와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다시마의 감칠맛까지 장어에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숙성된 장어입니다. 잡내 잡고 감칠맛을 더한 장어는 그대로 숯불 위로 직행. 700도에서 800도의 숯불에서 5분 정도 초벌을 합니다. 초벌한 장어는 특제 양념을 묻혀서 다시 한번 굽는데요.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이 과정만 3번 반복. 양념과 불향이 잘 밴 장어구이 덮밥이 완성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히치마부시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장어와 쌀밥과의 만남. 장어는 구이부터 탕과 회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이 어때? 아까 한 입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 메뉴를. 같은 돈을 써도 장어는 조금 더 몸에도 좋고 아이들도 공부할 때 원기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스테미너 음식 중에서는 장어가 최고 아닐까요? 보양식의 대표주자 민물장어를 찾아서 강화도로 왔습니다. 한눈에도 규모가 꽤 커 보이는 이곳. 16,500여 제곱미터, 약 5,000평 부지에 수조만 130개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민물장어 양식장입니다. 토종이라고 불리는 자포니카 종을 양식 중인데요. 야, 힘 좋다 이거. 장 맛있겠다 이거. 잘 컸다. 양식장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먹이 공급. 후각이 발달한 민물장어들이 먹이를 놓자 한순간에 몰려드네요. 이야, 먹는 모습부터가 아주 힘이 넘칩니다. 먹이는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먹이통에 주는데요. 장어들이 유일하게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작업자들에게는 장어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건 안 먹고 떠다니는 거잖아. 고기 큰 것들이 먼저 먹다 보니까 고기 작은 것들이 못 먹고 밀리는 거죠. 그것들이 도태돼서 나중에는 장이 말라서 죽어요. 지금 급이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안 먹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 선별을 하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이 상태를 보고. 떠나가서 2,500리터 규모의 수조 하나에 있는 장어 수는 6,000에서 7,000 마리.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 반에서 2달에 한 번씩 크기별로 구분하는 선별 작업은 필수입니다. 이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빼면은 아까 그 피시펌프가 빨아가지고 여기 고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까만 거 고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빠져나가네요. 네네. 이렇게 빨려 나와가지고 이 옷을 통해서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옮기는 것이 장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때문에 PC 펌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쏟아져 나오는 장어는 5가지 크기로 분류하는데요. 기준은 장어 몸통의 두께, 그에 따라 12호에서 15호로 나눠집니다. 이 구멍 안으로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네. 크기가 작으면? 예. 이게 지금 12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12cm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조와 선별장의 연결 통로가 개방되면 작업자들의 손도 분주해지는데요. 장어가 몰려 있으면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선별대 위를 잘 지나가도록 돕는 작업. 그야말로 눈과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총 하는 양이 4만 마리. 우리가 선별 5일차인데 앞으로 10일 정도 선별이 남았거든요. 10일 정도 하면 총 몇 마리를 하는 거예요? 팀이 65만 마리. 65만 마리. 65만 마리에서 70만 마리. 보통 하루에 선별하는 양은 수조 5개에서 6개 분량. 이 어마어마한 양을 작업자 셋이 해내려면 종일 선별대 앞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이고 허리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작업자들의 손을 거친 장어는 크기별로 나뉘어 임시 수조로 옮겨지는데요. 여기까지가 1차 작업. 2차는 선별된 장어를 양식장으로 돌려보내는 건데요. 이 작업 역시 선별 과정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5kg씩이에요, 5kg씩. 수조 하나당 수용 가능한 장어의 마리수뿐 아니라 무게도 정해져 있어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폐사가 나오고 적게 들어가면 밥을 안 먹어요. 이동 준비를 마치자마자 등장한 한 사람. 경력 20년 차인 숙련된 작업자입니다. 장어는 여는 부분은 아주 잘 큰 장어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적잖아요. 몸은 굵잖아요. 우리 지렁이하고 아가미를 보는 거거든요. 숙련된 작업자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장어들을 양식장으로 옮깁니다. 다시 양식장으로 옮길 때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포인트.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수조 안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갑작스런 경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기계를 맞춰줘야 돼요. 순환 되는데. 네, 순환 돼요. 야차 있어, 지금. 지금 저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에어가 차서 안 되는 거예요, 압이. 고기를 집어넣으면 산소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알람 울렸던 거는 고기를 집어넣고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수치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산소가 8.6이요. 지금 4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고기를 막 집어넣을 때 산소가 10이 넘어가면 회사는 안 나오지만 아가미가 장해요. 고밀도에서는 산소 농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소는 폐사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산소가 가장 중요해요. 고밀도에서는. 대량 양식을 하는 양식장에서 산소 용해기를 비롯한 산소 공급 장비들은 필수 장치. 1시간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도 장어가 폐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시간에 한 번씩 산소량 측정은 기본. 수조 이동이나 선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경을 씁니다. 이제 선별 끝났으니까 가서 호수 청소하게 호수 청소하러 가자. 보통 수조 청소는 선별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바닥에 낀 이끼나 불순물들을 닦아내고 고압의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청소를 한 수조는 물기가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둔 다음에 사용합니다. 일 얼마나 했어요 여기서? 지금 1년? 좋아요 일하는 거? 예, 일하는 거 좋아요.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양식장 내부 온도는 35도, 습도만 무려 80%.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장어 생육에 맞추다 보니 그야말로 찜통 수준인데요. 작업자들의 몸에서는 땀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땀 많이 나요. 땀 많이 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옷을 한 3번씩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에 샤워도 한 2번씩 해야 돼요. 최소. 드디어 수조 청소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직 일이 남았습니다. 선별 기간 동안은 평소에 비해 2배는 일이 많은데요. 특히 선별 후 양식장으로 돌아온 장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칫 약해지거나 폐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소금. 적정한 염도를 맞춰주는 것은 장어를 위한 처방입니다. 이 고기를 잡을 때 PC 펌프로 추강장으로 가는 거,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고기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아가미에 또 우열도 생기고. 그래서 소금물에 오면은 우열을 많이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를 시켜주죠, 지금 말했어요. 이 외에도 pH와 암모니아 수치도 수시로 확인하면서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애를 쓰는데요. 이렇게 깐깐한 기준으로 1년을 정성 들여야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된 일이 늦은 저녁에야 끝이 났습니다. 양식장 특성상 24시간 관리를 해야 해서 식사는 내부에서 해결하는데요. 선별 작업이 있는 날의 저녁 메뉴는 장어구이.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한 직원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특식입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물 안 나와?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에 쌈장과 마늘까지 올린 한 쌈. 이야, 제대로 잘 잡수시는데요. 장어 먹고 나면 어때요? 지금 힘이 많아요. 일단 먹으면. 힘이 나요? 네, 힘이 많아요. 근데 장어를 역시 먹고 나면 좀 활기가 차요. 그 다음날. 늦은 밤
다급한 알림 소리가 울려댑니다.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 모두 정신없이 달려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산소 공급 펌프가 말썽입니다. 관의 연결 부위 부분에 물까지 새는 상황. 한 사람이 뛰고 뜯어야지. 고장의 원인은 양식장 내부의 높은 습도. 사실 이로 인한 기계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이 웬만한 장비는 고칠 수 있는 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행성인 장어를 위해서 최소한의 피체만 의지해 진행하는 수리. 고장난 펌프 탈거 완료. 새 기계로 교체해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거침없이 수리를 하는 폼이 꽤 여러 번 해본 솜씨네요. 작업자 여럿이 손발 맞춰 30분 만에 새 걸로 교체 완료.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고서 돌아갑니다. 정말이지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24시간 장어를 돌봐야 하는 양식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Một cái này. Em. Aku tanya ni macam tang budak rap, berarti kan tu orang me, hadu me mesin nak kau tu kari cek ke kau tu.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Bogo 싶어. 보고 싶어요?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2월 됐어요. 1년 2개월? 2개월 됐어요. 가족을 두고 홀로 스리랑카를 떠나 한국으로 온 작업자.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사는 거랍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만 배웠어요. 한국에서 살려고? 네, 살려고 한국말 진짜 배웠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양식장의 하루는 장어 먹이 만드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됐어, 그만. 오케이. 재료 하나를 넣는데도 정확한 양을 측정, 신중을 기합니다. 소화제하고 영양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장한테 먹으면 아주 좋은 한약, 우리만의 특별한 비법이에요. 이게 사람이 먹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보다 장어가 더 비타민을 더 많이 먹을 거예요. 어부는 기본, 비타민에 소화제, 한약제까지 총 5가지를 혼합. 사료에 들어가는 재료는 수의사와 상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규모가 크다 보니 하루 사용하는 어분 가루만 1톤가량. 사료 제조기를 7번에서 8번은 돌려야 한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료는 한 수조당 대략 10kg 정도를 공급하는데요. 장어의 수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6분에서 7분 내에 사료를 먹으면 적당한 양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수조에만 시선을 고정한 작업자들. 장어 몇 마리가 영 맥을 못 추는 상황.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아이고, 대표님. 잘 지냈습니까? 이럴 때면 도움을 받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질병이 없어도 약간의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여기 올라오는 개체수가 많아지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헤엄칠 힘이 없어서 여기에 빨려 올라오게 됩니다. 네, 보통 약한 개체들이 여기 이제 실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수조 안의 물살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상황에는 원인 파악이 급선무. 자칫하면 수조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재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마취는 제가 조금 했거든요.
검사는 장어의 아가미 구분을 하는데요. 아가미가 지저분하고 부패가 오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네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검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얼마나 있는지, 그럼 세균이 장기에서 자라는지,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볼 겁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조 하나에 든 7,000마리의 장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고기 좀 어떤가요? 아가미요? 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대체로 뭐 건강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네. 항상 조마조마해요. 수의사님 오실 때 우리 저 여배관리사님 오시면 항상 조마조마해. 마음. 아닙니다. 제가 또 주기적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문제가 있으면 봐드리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안 되세요. 워낙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양어장이라서. 검사를 마치자마자 선별장에서는 장어 출하 준비가 한창입니다. 출하되는 장어는 보통 23호라고 불리는 480g 정도의 1년생 장어입니다. 출하 전 마지막으로 장어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뭘 보면 좋은지 아시는 거예요? 배꼽하고 아가미 쪽이요. 특히 배꼽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증거라네요. 마지막 점검까지 끝난 후 15kg씩 소분해 포장하는데요. 산소를 채우고 재빠르게 묶어주는 작업작.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모든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한 2,000마리? 2,000마리 정도? 물 대신 산소를 채워 가벼워진 봉지를 실어주면 출하 작업도 끝이 납니다. 자, 들어가세요. 키워서 나가는 것은 좀 섭섭한 면도 있지만 고객들한테 좋은 힘 좋은 장어를 먹인다는 것은 무척 또 마음이 뿌듯하죠. 계절이 바뀔 때면 더욱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이곳. 장어 구이 놔드리겠습니다. 양념이 잘 배인 장어 구이는 보기만 해도 그 맛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예부터 귀한 보양식으로 손꼽혔던 장어. 체력 보충은 물론 입맛까지 끌어올려주는 건강식으로 찾는 이가 많은데요. 구이부터 양념, 탕이나 튀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장어가 최고의 보양식인데 다른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장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씹을 때마다 고소한 기름이 터지는 것이 별미인 장어. 몸이 약간 이게 공부할 때 하는 힘이 좀 많이 나요. 장어 먹으면 좀 힘이 나고 그런가 봐요. 네,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먹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만 육질이 워낙 부드러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아버님이 장어를 드셨는데 기력 회복도 되고 맛도 있고 그 여름에 삼계탕 먹듯이 좀 그 장어 먹으면 몸에 좋다는 그런 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본인은 드셔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힘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팔을 다쳐서 좀 잘 먹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력 올려줄 식재료를 찾아 삼척으로 왔습니다. 16.2, 11.4, 3,300원. 매일 새벽
경매가 열리는 위판장.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대왕문어라고 불리는 크기가 큰 문어입니다. 타우린의 보고로 알려진 문어는 수심 깊은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3kg. 33kg 에이크. 문어값은 킬로그램당 매겨지는데요. 수요에 따라 가격도 달라집니다. 이게 대문어예요. 이게 동해안 대문어예요. 새벽 4시 벌써 항구를 환합니다. 선원들도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무슨 작업 나가세요? 이제 요 사각 통발 당겨가지고 이제 대문어 잡으러 나갈 거예요.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대왕문어라고도 불리는 동해안의 특산종 대문어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합니다. 심상치 않은 파도가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번 조업은 부자가 함께 나섰습니다. 대통만 있는데 한 35분 정도 나갈 겁니다. 아, 그렇게 멀리 안 나가도 되나 봐요.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 정도만 나가도 충분히 조업 구역이 나와요. 수심이 깊은 곳이 주 서식지인 대왕문어. 요 며칠 바람이 심해 조업을 못하다 10일 만에 바다로 나서는 길입니다. 오랜만의 작업이라 기대를 품고 채비에 서두릅니다. 선장의 신호에 맞춰서 갑판으로 나선 선원들.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요.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배. 통발을 놓아둔 포인트에 도착했다는 신호인데요. 먼저 부표부터 확인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부표를 건져 올리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30에서 40m의 긴 줄에 30개 정도의 사각 통발이 달려 있는데요. 양망기를 이용 바다 깊숙이 있던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문어 올라오네요. 첫 통발에서부터 얼굴을 드러낸 동해안 문어. 그런데 어째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일단 한 마리 나왔네요. 네. 쳤습니다. 쳤어. 크기는 작지만 양망하자마자 올라온 문어. 시작이 좋습니다. 문어야! 문어야! 아이, 조금 큰 놈 큰 놈. 이 정도면 크기가 소중대 중에 소문어? 2kg. 2kg? 네, 여기 한 2kg짜리. 문어야! 문어야! 와! 문어야! 와! 아이고. 이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는 쓸만해요. 얘는 한 4에서 5kg, 얘도 소문에 주게 해줄게요. 잡아 올린 문어는 반드시 망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문어끼리 놔두면 서로 잡아먹어요. 문어가 동족을 먹는 습성이 있어서 조그만 문어가 통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큰 문어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기도 해요. 예. 아주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 다 먹어요. 다 먹어. 양망과 동시에 투망 준비도 시작되는데요. 미끼는 정어리를 사용. 보통 한 번 조업 나갈 때 20kg, 3박스 정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양망에서 올라오는 통발에 정어리를 끼워 넣으면 준비 완료. 미끼를 어떻게 알고 잡히는 거예요? 냄새, 그리고 기름기. 예. 그 유분에 의해서 문어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양망에서 올라온 통발들은 바로 배 뒤편에 쌓아둡니다.
넣기 좋으라고. 그 바닥에다 다시 투망해야 되거든. 아, 바로 다시 투망을 하나 보네요. 네, 땡기고 넣고 그래요. 사각 통발의 크기는 가로 120cm에 세로 80cm. 꽤 큰데요. 통발이 배 안에 꽉 차면 투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한 통발 안에 미끼를 새로 끼워서 다시 포인트에 내려주는데요. 선장의 신호에 맞춰서 분주하게 진행되는 작업. 반드시 두 사람이 합을 맞춰서 하는데요. 발에서 발! 발 조심해서 해, 발! 자칫 줄에 발이 감길 수도 있는 상황. 투망할 때 빠르게 통발이 나가다 보니까 저런 줄들이 꼬이고 막 엉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저게 발에 감기는 순간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바다에서의 작업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 긴장의 연속입니다. 부자가 함께 배를 타는 날에는 조업은 아들이, 항해는 45년 경력의 아버지가 맡아 하는데요. 또 이제 또 다른 데 또 땡기려고 제비 찾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 심기일전에 양망을 시작합니다. 문어다! 문어다! 뿌려라! 한 마리씩 올라오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문어가 들어있는 통발. 힘 좋은 문어가 올라옵니다. 30개짜리 통발 한 틀을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 긴 시간 고되게 일했지만 문어 4마리 수확이 전부입니다. 뭐 문어가 좀 잘 나오는 편인 거예요? 아니죠. 잘 안 나오는 편이지. 지금 평소 작업량이 한 30% 정도 빼야 안 돼요. 한 7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0-70kg? 70kg.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몇 킬로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평균적으로 뭐 인건비랑 뭐 이것저것 나가는 거 하면 한 하루에 그래도 한 100kg는 올라와야죠. 그 정도는 올라와야 이제 선주들도 남는 게 있는 거고. 기다리는 문어는 없고 불가사리들만 가득한 통발. 서둘러 다른 어장을 찾아 이동합니다. 부표를 다시 해야 돼. 어장을 표시하는 부표가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항해하는 데를 10%에 넘겨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조업도 시원치 않은데 어망까지 잃어버린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부표가 또 잘려가지고 지금 또 조세를 또 넣어야 돼요. 커다란 갈고리가 달린 도구를 조세라고 부르는데요. 줄이 끊겨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통발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깊은 바닷속까지 조세가 내려갈 수 있게 충분히 기다린 후 고정해 둡니다. 이제 바닥으로 완전히 딱 내려가고 나서 이게 딱 끌리게 되면은 얘가 탁탁탁 치거든. 이제 천천히 어장 주변을 돌아주면 되는데요. 순간 팽팽해진 박조기. 뭔가 걸린 모양입니다. 훅구에 걸렸죠. 이게 이제 통발 줄이라, 본줄이라. 통발 줄은 찾았으니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켜보는 아버지의 표정도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안 올라와요. 기회를 챙겨라, 기회로. 겨우 통발은 찾았지만 완전히 엉켜버린 상황. 밑에서 지금 다 이제 줄이 다 꼬인 거죠. 이제 그거를 올리면서 천천히 하나씩 풀어서 원상태로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줄을 잘라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럼 통발도 못 쓰게 돼 어떻게든 줄을 풀어야 하는데요. 네.
됐어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줄을 풀어내는데 성공. 그제야 아버지도 조타실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막 이 엉켜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항상 주시해가 봐야 되거든. 그럼 이제 내가 앞에 가가지고 또 그 발레 놓고 작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걸 잘 봐야 되거든. 부자가 함께 배를 탄 지 4년. 아버지 눈에는 늘 아들이 걱정입니다. 항상 걱정이 되죠. 어떤 게 걱정이에요? 그 사고 날까봐 걱정이지 뭐 다른 게 있어. 절에 발이 감겨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요? 네. 무슨 생각 드셨어요? 생각이고 뭐 있으면 배가 뭐고 다 때려쳐버리려고 그랬는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육상에서 뭐 할 게 없잖소.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을 잘 잡고 다시 또 시작했다고. 아드님 시키기에 정말 아버지로서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없잖소. 굴곡이 없으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보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 다니지. 안 그러면 뭐 배 누가 다니겠어. 누나다! 한 차례 고난 끝에 만나 더욱 반가운 문어. 어우, 이번에는 크기도 꽤 큽니다. 저런 거는 이 중문어. 이 정도면 가격은 대충 이게 한 2, 30만 원 정도 하죠. 이제 뭐 애들 학원비는 벌었다. 계속된 조업에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연이은 문어 소식에 힘을 내보는데요. 어느덧 조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왔어. 네, 촬영 나왔어. 내가 올라온 데 있죠. 자, 왔다. 왔구나. 이게 동해안 대통입니다. 혼자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묵직한 통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놈이 잡혔네요. 그냥 들기도 쉽지 않은 무게. 대물에 출연해 그야말로 대위는 축제 분위기인데요. 새벽부터 바닷바람 맞아가며 통발을 올린 보람이 있네요. 와, 사람만 하네요. 와, 이거 무슨 거예요? 이게 대문어예요. 대문어예요? 이게 동해안 대문어예요. 이게 지금 한 40km 나갈 것 같네. 잡아. 자, 아리스 같이 들어. (40kg) (50kg) 이런 거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가공용 아니면 호텔 뷔페 이런 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 그 단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도 뭐 40kg 한 마리 잡으면 60만 원, 70만 원이니까 네, 괜찮죠. 하루 조업 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종일 바다에서 무거운 통발을 이고 지며 조업을 한 선원들. 몸은 고단하지만 대물을 잡았다는 뿌듯함을 안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분주해진 선원들. 어휴, 괴물 나왔다, 괴물. 서둘러 어창에 있는 문어들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달아봅시다. 과연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35kg에 육박하는 무게. 한눈에도 두툼해 보이는 다리와 빨판까지. 자, 사람 팔뚝만 다리 한 개가. 자, 이게 붙으면 안 떨어진다. 이거. 길이 최대 2m, 무게 50kg까지 나간다는 동해안 대왕 문어의 위험. 대단합니다. 문어는 주로 경매와 소매 두 가지로 판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 잡았대.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친 몸을 이끌고 온 곳은 직접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문어 잘 볶아자. 아, 문어 맛있게 볶으라고. 얼마비야?
가족이 함께 가게를 꾸리고 있는데요. 경매에 내놓을 문어를 제외하고는 직접 손질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가족들한테 저희 어머니 문어만 40년 살았어요. 뱃일은 아버지에게, 문어 손질은 어머니에게 배운 거군요. 이제 많이 좋아졌지.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에는 잘 못 땄지. 이제는 많이 배워가지고 잘해. 문어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숙회 형태로 가공을 하는데요. 1에서 3kg 기준으로 15분 내외로 삶아요. 겉은 살짝 쫄깃하고 속은 야들야들하게 삶는 비법이라네요. 삶은 문어는 찬물 샤워를 마친 뒤 그대로 걸어서 물기를 빼주는데요. 물을 안 빼면 이게 문어가 물기가 이게 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받았을 때 물도 많이 생기고 좀 냄새도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뱃일에 숙회 가공까지 마치고 나서야 한참 늦어진 식사 준비를 합니다. 문어 둘치 잡숴봤어? 문어 두루치기부터 숙회까지 한 상이 차려졌네요. 빨리 앉아. 새벽부터 고생했던 선원들도 불렀습니다. 먹자. 고생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문어. 큼직한 문어 다리가 들어간 대구탕. 군침 도는데요. 론?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진짜 부러워. 이제 봄이 오면 스태미나 음식인 문어를 드시고 올 한 해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문어는 그대로 즐겨도 좋지만 여러 가지 재료와 만나면 건강과 맛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타우린이 듬뿍 든 문어를 필두로 육회공을 합쳐 보양식을 만든다는 이곳. 먼저 문어는 깨끗이 씻어서 살짝 데쳐주는데요. 이제 해수탕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 아까 가마솥에 끓인 12가지 이상 약초를 푹 달여가지고 그 약초 육수에 토종닭 제일 큰 거 삶아서 일단 안 치고 이제 소갈비 그거 같이 넣어서 육수 맛있게 만들었고 이제 가리비 들어가고 홍가리비 들어가고 캐나다에서 오신 랍스터님 넣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어 드시면 기운이 펄펄 나는 문어 올리겠습니다. 일단 기운이 펄펄 나려면 싱싱한 문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어를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어를 턱 올려드리죠. 드시고 기운 나시라고. 그야말로 육회공이 하나로 만난 보양식이네요. 와. 압도적인 모습에 시선 강탈. 보는 사람마다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요거는 효소야. 육수 아니라 저도 내가 이색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도 하는데요. 많이 먹어. 제대로 몸보신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좀 집에서도 즐겨 먹는데 또 먹을 때마다 좀 그 다음날 일할 때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문어가요? 예. 여기저기 젓가락질하기 바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와서 여기서 보양식하고 몸보신하고 저희는 좀 가는 편이에요. 이런 거 재료 보면 되게 풍성하잖아요. 그럼 진짜 건강해지고 한동안은 되게 힘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얘 살아있다.